네, 안녕하세요. 어제 7-4를 7강 강의 네 번째 시간에서 뭔가 제가 BBC에 있는 뉴스를 좀 올렸더니 그것이 좀 문제가 돼서 계속적으로 한 세 차례를 올렸었는데 삭제가 되어서 제가 그 링크를 따로 제 강의 자료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영상을 제가 직접 틀어주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PDF 파일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링크를 통해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랩 그론 미술 인공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요. 그래서 인공육에 대해서는 여기 대한 링크에 있는 요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사람들은 이제 인공육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유,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고, 대부분의 그 인공육의 시초는 처음에 이제 베지테리안들이 동물성 원료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식물성 원료를 사용해서 콩 같은 걸 사용해서 고기를 만들거나 혹은 마요네즈를 만드는 그런 회사를 여기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계란도 만들려고 계란 플레이버를 나는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 계란 협회에서 강력한 반대를 했다라는 것들이 그 뉴스의 골자고요. 대부분의 그 다른 고기 업체들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사진은 슬러터하우스 살육장 도살장인데요. 제가 도살장 사진을 이렇게 내어 보여드리기엔 좀 그러니까 식물을 가지고 수박을 가지고 도살장을 좀 비슷하게 만들어 본 것을 제가 올렸었습니다. 동물을 죽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동물을 거부하는 동물 식품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동물 죽이지 않고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엄청난 환경 오염이나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 그리고 그 지구의 생태계 오염에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우리가 현 시대에 안고 있는 그 육류 시장의 문제들을 타개하려고 인공육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소개를 드릴 텐데요. 모사мет이라는 그러한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 멤피스met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멤피스는 사실은 원래 육류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주인데요. 인공육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finless fruit이라고 해서 여기는 fin이라니까 지느러미죠. 지느러미가 없는 food라고 해서 생선을 그러니까 생선의 조직을 이용해서 생선을 굳이 잡거나 그 키우거나 해서 얻는 음식이 아니라 세포공학을 이용해서 만드는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슈퍼밋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닭같이 보이죠? 그래서 닭고기를 닭의 조직을 가지고 배양함으로써 만드는 슈퍼밋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사밋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홈페이지 광고에 딱 처음 게 뭐가 있냐면 맛있는 햄버거가 놓여있고 그 다음에 The World First Slaughter-Free Meat라고 해서 도살장 없이 만드는 첫 번째 고기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홈페이지 가보면 어떻게 고기를 만드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고기는 이제 고기는 사실 근육에 있는 이제 근육세포 그리고 지방세포들을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공육을 만들 때는 근육세포를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 동영상에서 보이는 컬처하는 배양하는 세포를 마이오세틀라이트 셀이라고 합니다. 이 세포는 그 근육세포의 프리커서 그러니까 전구가 되는 원료가 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공적으로 이렇게 배양을 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잘 자라는 세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포는 이제 세틀라이트 셀들은 이제 머슬 파이버를 구성하는 세포인데요. 이제
머슬 파이버 바깥에 있다가 이것들이 디비전을 통해서 저희 그 피부 세포를 배울 때 시메트릭, 어시메트릭을 배우잖아요. 그것처럼 시메트릭하고 어시메트릭,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성질을 갖고 있는 세포로 분화하기도 하고, 혹은 분화되어서 다른 형질의 세포로 분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근육을 이루게 되고요. 이러한 마요사텔라이트 셀들은 사실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희가 마요블라스트라는 그런 세포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렇듯이 마요사텔라이트 셀이 되고 전구체가 되고, 이것이 머슬 파이버를 이루게 되는 원료가 되는 세포가 되게 합니다. 머슬 파이버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파이버들이 같이 형성을 이뤄서 근육을 이루고 있고요. 이 근육을 저희가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인비트로에 상해서 인공육으로 어떻게 배양하는지를 그 동영상을 보시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드릴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세포만을 가지고 인공육을 만들기 때문에 지방세포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지방세포가 갖고 있는 특유의 향이나 그 육향이나 혹은 부드러움 같은 것들이 사실은 최대 단점 중에 하나로 지적이 되고 있지요. 그럼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피니스 프레풋이라는 그런 회사의 연구 배경은, 얘는 딱 홈페이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Sustainable Seafood Without the Catch. 그래서 어획을 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수산, seafood, 해산물이라는 그러한 미션을 가지고 이렇게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물고기 모양의 로고가 보이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오늘날 53%의 어획량이 고갈되어 있고 25%의 어업시장은 사장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 최근에는 이제 인공 배양을 통해서 물고기를 이렇게 기르잖아요. 예, 이렇게 길러서 인공적으로 거기서 이제 광어라든지 참치도 요즘에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키우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광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값이 싸게 저희가 이제 먹기 좋게 되긴 하겠지만, 문제는 또 뭐냐면, 이 수산물을 키울 때 수산물이 집단 폐사를 막기 위해서, 생선들의 집단 폐사를 막기 위해서 항생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특히나 연어 같은 경우에도 항생제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한 그 환경 오염이라든지 혹은 그 항생제 남용된 고기를 먹었을 때에 어떤 인체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연구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잡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것들을 사육하는 거, 그런 것들도 일반 저희가 소나 돼지를 키웠을 때랑 비슷하게 이렇게 환경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최신의 세포 생물학 기법을 토대로 해양 세포를 배양해서, 즉 고기에 있는 근육 세포랑 비슷한 것들을 세포를 배양해서 생선 및 해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보시면 거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그 여러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스테이크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스테이크는 그 서양 사람들은 이제 생선 스테이크를 잘 먹는데요. 우리나라처럼 고등어나 이런 이제 등푸른 생선을 먹지는 않고요. 선호하진 않고, 먹긴 먹지만 선호하진 않고, 오히려 백색육의 흰살 생선, 죄송합니다. 흰살 생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커드 같은 거, 대구 같은 것들을 혹은 연어 같은 것들을 많이 먹거든요. 그런 것들을 스테이크로 해서 먹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대구 세포를 키워서 그것을 이제 스테이크화해서 같이 먹는 그런 영상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 음식은 그 대구의 살의 세포를 이용해서 그것을 배양을 해서 먹을 수 있을 만큼 키워서 그것을 요리를 해서 먹는 건데요. 보시면은 제일 처음 초대한 사람들이 이제 연구원들 초대했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레스토랑도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실험실에서 제작된 생선, 그 고기는 이제 근육 샘플에서 이제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키우고, 그리고 근육 조직으로 제작이 됩니다. 아까 이 피니스 푸드도 지금은 대구에서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환경 오염으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생선들 있죠. 계속 어획량이 줄어드는 대구뿐만 아니라 뭐 랍스터라든지 혹은 다른 이제 게나 뭐 다른 세포들도 배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이러한 실험실에서 만드는 인공육은 동물의 근육세포를 가지고 거기서 근육세포에서 줄기세포, 즉 아까 말씀드린 마이오세틀라이트 셀이 어덜트 스템셀, 즉 성인 줄기세포입니다. 이것들을 채취해서 그것을 기르고 근막으로 보강시켜서 거대한 근육 조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는 사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나 모서니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회사에서는 하나의 샘플로 8만 개의 쿼터 파운더, 즉 맥도날드에서 가장 큰 패티를 갖고 있는 햄버거를 8만 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100g으로 가정했을 때 8톤의 고기가 나오는 셈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고기들을 생산해낼 수 있다. 생산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많은 스타트업 회사들이 제품을 출시하고 예정인데 상품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허들을 넘어야 됩니다. 그 가장 큰 두 가지가요, 가격이랑 맛입니다. 가격은 사실은 그 배양육을 키울 때는 배양액이 들어가는데 그 액이 굉장히 사실은 고가거든요. 저희가 인공세포를 비단 근육세포뿐만 아니라 다른 세포를 저희가 배양을 하더라도 하는 그런 재료에는 여러 가지 필수 아미노산이라든지 당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을 비롯해서 항생제도 좀 들어가고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 뭐 그로스 호르몬이라든지 성장 호르몬 같은 것도 들어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클리니컬 그레이드로, 즉 인간에게 허용될 수 있는 그러한 그레이드로 혹은 리서치 그레이드, 그런 그레이드가 나눠져 있는데 그 그레이드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배양액 자체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2013년에 실험실에서 제작한 고기의 패티가 제작 비용이 약 3억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육세포로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근육이, 여러분들 뭐 장조림 같은 거 만드실 때에 홍두깨살 같은 거 보면 그 지방이 없잖아요. 지방이 없으면 그 근육만 있으면 아주 부족합니다. 거기에 있는 팻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입에서 녹아들지도 않고, 그리고 근육 때문에 퍽퍽해서 아주 맛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은 가격이랑 맛입니다. 가격이랑 맛이고요. 제작 가격은 점점 하지만 떨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공정상의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멤피스 스밋은 2018년에, 이번 2018년 자료인데요. 올해 하나의 쿼터 파운드 패티를 만들기 위해서 66만 원, 600불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3억에서 66만 원이면 굉장히 현저하게 많이 떨어졌죠. 한 5년 만에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지금은 더욱더 가격 경쟁력이 있는 그런 패티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멤피스 스밋은 처음에 2013년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2018년도까지 지금까지 그 마일스톤을, 계획표를 이렇게 봤었을 때 현재 지금 타이슨이라는 미국에서는 가장 큰 제육회사거든요. 거기서 이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기존에 있던 그 고기 정육 업체들도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고, 그리고 미래의 가치 산업으로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주식을 하신다면 인공육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욘드 밑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비욘드 밑, 그 회사가 아마 상장해서 요즘에 가치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타이슨이라는 회사에서 그 투자할 만큼 계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실험실에서 몇 년 안에 제작된 고기는 정통적인 도살 방식의 고기와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부재료를 통해서 식감이나 맛 같은 것을 올리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시장에 나오려면 안전성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정말 이것이 먹을 만한가, 안전한가, 이런 것들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FDA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없죠. 다만 저희가 고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저희가 먹는 고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밸리데이션이 거의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의약품하고 비교했을 때. 왜냐하면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제품이 다른 제품과 거의 상등하다라고 하지만 이런 육류 같은 경우에는 그 개호수마다 다르고 개체마다 다르고 그 안에 있는 피의 양이라든지 피에 있는 DNA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가치를 부여받는 뭐 와규 뭐 특별하게 어디 생산된 소 같은 경우에는 가치를 더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제품의 그 용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그 실험실에서 만든 고기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사실은 클린해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먹어서 아무런 해가 없었던 그런 고기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세이프티 컨서널을 극복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법안이나 그런 관련 조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속히 이루어져야지만 상업적으로 팔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항상 드리는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인공육이 나오면 드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거의 실험실에 저희 강의를 듣는 거의 모든 학생들은 먹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한 번 정도는 먹어보면 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20, 30년 후에는 저희가 인공육을 어떻게 먹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대중화될지 아닐지는 사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저희가 GMO 식물들을 80년대, 90년대 반대를 하고 막 그랬지만 실상은 GMO 식물들 저희가 많이 먹고 있고 그리고 벼나 과일이나 여러 가지 소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가 재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접합시켜서 새로운 형태의 약간 예를 들어서 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유전자 재조합을 하진 않지만 병충해에 강한 벼를 만들고 혹은 1년에 3번 이상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벼를 만들고 그리고 가뭄에 저항성 있는 벼를 만들듯이 그런 것들을 이제 유전자 재조합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교접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만들고 과일도 그렇게 해서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전통적으로 사실은 어느 정도는 저희가 원하는 맛을 갖고 있는 아니면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전통적으로 계속 수행했었던 것들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획기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조직공학이나 세포공학을 통해서 밸리데이션 되어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은 굉장히 생소하지만 수십 년 이후에는 정말 우리 아이의 아이들은 소를 못 보고 인공육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노바리 노스죠. 정말.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인공육 시장도 굉장히 올라갈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시장에도 이미 올라갔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환경 오염이라든가 혹은 국제 정세가 안 좋아진다든가 중국이 또 되게 식량 창고인데 이런 것들이 뭐 수급이 안 된다든가 이러면 미국에서 그런 인공육에 대한 그런 주식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가치가. 그래서 이런 식량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선진국이나 뭐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없고 아마도 앞으로는 계속 점유율을 늘려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강의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는 제가 이제 노벨상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노벨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2020년 노벨상은 아직 죄송합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201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다른 토픽은 그 헤어 로스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그 탈모를 억제할 수 있거나 혹은 발모를 올릴 수 있는 약품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저번 영상에서 사과드리고요. 잘못 올라간 걸 사과드리고 이번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다른 코멘트 있으시면 질의 게시판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